안녕하세요. 플라즈마 화학 강사 하운영입니다. 통과 원 모의고사 화학 2회차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리량이 기본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쓰시오. 이거는 통과 1회차 모의고사 때도 나왔던 건데요. 많이들 잘 못 써서 다시 출제하고 아주 중요한 서술형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자적인 혹은 독립적인 물리량을 가져야 한다. 또는 독립적인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기본량으로부터 유도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각각 1점씩 부여를 했고요. 자, 이번은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거고, 기억은 기본량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측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 기본 단위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니은은 특정 단위의 크기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기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측정 표준. 자, 3번. 이제 아래의 그림은 용수철 저울입니다. 이제 용수철 저울은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 직접 측정인지 이제 간접 측정인지를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라는 문제이고요. 용수철 저울은 이제 간접 측정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실제 측정하는 값이 이게 길이이고요. 이 표시되는 값, 이게 질량이 측정되겠죠. 따라서 둘이 다르기 때문에 실측하는 값과 표시하는 값이 다르다. 따라서 이제 간접 측정입니다. 다음은 과학의 기본량 A에 대한 설명이고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 기본량은 이제 온도겠네요. 온도를 쓰란 건 아니었고 기본량 A를 결정하는 기본 상수를 쓰고 기본 상수는 제 볼츠만 상수이고요. 기본 상수를 이 단위를 국제 표준 단위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제 볼츠만 상수의 단위는 줄퍼 켈빈이고 이 줄퍼 켈빈을 국제 표준 단위로 나타냈을 때 줄 같은 경우는 뉴턴 미터이고요. 뉴턴 미터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의 제곱을 의미하고 그다음 켈빈은 그대로 켈빈을 쓰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퍼 켈빈 이게 지금 단위가 줄이고요. 여기다가 퍼 켈빈 따라서 결국에 국제 표준 단위를 종합해 보면 줄 퍼 켈빈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제곱 켈빈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길이를 나타내는 1m의 측정 표준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에 비해서 지금 나의 정한 1m의 저행을 가진 장점을 설명하시오. 지금 가는 지구에서 북극점에서 적도까지 거리를 1000만분의 1의 미터 원기로 만들었고 이제 그걸로 1m를 정했고 과거에 대한 1m의 정의고 나는 진공에서 빛이 다음과 같은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 빛의
진공에서 빛의 속력으로 정의한 거죠. 이제 가 같은 경우는 미터 원기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고요. 뭐 일정하지 않다. 뭐 이런 의미로 써주시면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6번은 다음 몇 가지 유도량의 단위를 나타낸 것이고요. 위 유도량을 정의할 때 사용하지 않은 기본량을 모두 쓰시오. 기본량은 총 7개가 있고요. 일단 길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g은 이제 질량,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이죠. 길이. 물질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길이가 또 나왔네요. 압력은 이제 국제 표준 단위로 바꿔보면 단위 면적당 힘이죠. 따라서 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고, 이걸 단위 면적 미터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니까 질량, 길이, 초입니다. 그래서 길이, 질량, 물질량, 그 다음에 초는 초라고 쓰면 안 되겠죠. 시간이네요. 총 4가지가 나왔고, 남은 기본량을 모두 써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전류, 광도, 이제 온도,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표는 A 수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고요. A의 화학식량은 100이고 가의 밀도는 D 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제 가의 몰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퍼센트 농도랑 물질의 질량, 그 다음 뭐 A의 질량 이렇게 나와 있네요. 농도,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죠. 농도가 가와다가 3대2, 용질의 질량이 1대2네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용액의 질량, 용액의 질량은 3대1, 3분의 1대 1이기 때문에 1대 3입니다. 가가 60 더하기 A이고요. 나는 200 더하기 2A, 이게 1대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등식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200 더하기 2A가 3배 해주면 되겠죠. 180 더하기 3A, 따라서 A는 20이 나옵니다. 문제는 A를 구하라는 건 아니었고요. 가의 몰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A의 질량은 20, 화학식량은 10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주면, 따라서 가에서 몰수는 5분의 1몰입니다. 자, 물의 질량이 나와 있고요. 물의 질량은 g으로 나와 있고, 부피로 바꾸기 위해서 밀도가 필요한데 밀도는 D, 따라서 D 밀리리터입니다. 가의 몰농도,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밀리리터를 쓰는 게 아니고 리터로 바꿔야겠죠. 60. 그 다음에
물의 질량이 60인데 죄송해요. 지금 가의 밀도가 D고 전체 수용액의 질량이 필요하니까 수용액의 질량 80g입니다. 그래서 몰농도를 계산하실 때는 수용액의 부피를 리터 단위로 써야겠죠. 따라서 80을 D 밀도로 나눈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 단위를 리터로 바꿔주고 5분의 1 몰 해야지 몰농도가 나오겠죠. 계산을 해보면 지금 400, 1000 D 몰농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분의 5 D 몰농도입니다. 자, 8번은 질량이 4.5g이고 분자량이 2인 수소 분자의 몰수를 유효자 계산법에 맞게 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눈 거죠. 질량은 4.50g이고 분자량은 2.0이네요. 2.25 몰이고요. 이때는 유효자가 여기가 3개, 여기가 2개죠. 따라서 이제 2개로 맞춰야겠습니다. 네, 5는 이제 반올림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2.3 몰이다. 이렇게 유효자의 개수랑 간단한 몰수를 구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에 물음에 답하여라. 측정값의 유효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건 아니고 유효자의 개수만 따져가면 됩니다.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직접 계산하면 10.06이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겠죠. 왜냐면 덧셈 같은 경우는 자릿수가 중요한데 둘째 자리는 첫째 자리이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써야 되고 값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값은 10.1이고 유효자의 개수는 3. 곱셈은 간단하죠. 곱셈은 가장 작은 개수로 맞춰주면 되니까 유효자 개수는 4개, 3개 하면 3개. 이거는 뭐 0이 아닌 숫자 앞에 나오는 건 유효자에 체크 안 한다 그랬죠. 따라서 유효자는 1개입니다. 이상으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